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정책 결정 능력,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건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정책적인 무능, 여기에 더해진 정치 혐오 현상, 이런 건 이제 일종의 글로벌 트렌드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정말이지 참 어이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은 영국 트러스 정부였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싶었던 반세기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 결국엔 철회됐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45% 세율 폐지안을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글로벌 경제를 한바탕 뒤흔들어 놓은 데다가 영국 구제금융 가능성, 이 위기감까지 높여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가만 보고 있으면 말이 참 그럴싸합니다. 우리는 대화했고 이해했고 경청했다. 영국 재무장관의 멘트인데 이 말을 뒤집어서 바라보자면 이 빌어먹을 것들이 대화도 안 하고 이해도 못한 채 어리숙하게 정책을 내밀다가 세계 경제 흔들어버린 꼴이어서 참 바라보고 있는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한때 식민지였던 국가에게 성장률까지 밀리게 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형 악재 하나는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만 시장 안팎에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악재 가능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던 크레딧 스위스 등 주요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 주의 깊게 챙겨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 5대 관전 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 분석가들도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지금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미국 달러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매수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표적인 강세론자 플랜 B 역시 최근의 시간이 자신에게 있어서 세 번째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차트 흐름보다 오히려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잠재적인 악재 가능성 요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곳곳에 암초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72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려던 영국 트러스 정부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백기투항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다시 영국 경제를 굳건하게 만들겠다 이런 목적을 제시했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망가뜨린다,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중앙은행 정책과 따로 논다 이런 우려들이 커지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동시에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국제 금융시장 전반을 흔들어버린 뒤에 이렇게 항복을 한 겁니다. 제2의 대처를 꿈꿨던 트러스 총리는 시작부터 미숙한 정책 결정 능력을 시전하면서 글로벌 개망신을 당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참 그럴싸합니다. 쿼지 콰탱 재무장관은 감세안이 대규모 혼란을 초래했다. 우리는 대화했고 의견을 들었고 알아들었다. 이번 감세안 철회는 경청의 결과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말을 했습니다. 대화도 안 하고 이해도 못한 채 주관적 의지와 비전만으로 밀어붙이다가 글로벌하게 사단을 만들어내고 나서야 자신들의 무능을 시인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10일 동안 벌어진 일련의 일들, 사건들을 생각하면 영국 정부의 이런 정책 참사는 참 기가 막히기도 한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파운드와 같이 폭락시키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중앙은행은 2주 연속 국채를 사들이며 가격 방어에 나서고 급기야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설이 커지면서 그제야 위기 상황을 의식했다, 인식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집권 보수당 안에서도 의원 70명 정도가 감세안 표결에서 반대표 던질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트러스 총리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18%,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5%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탄핵 얘기부터 나왔을 법한 그런 상황이 영국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정책 결정자의 미숙한 의사 결정이 자국 내부만 흔드는 게 아니라 세계인을, 내 지갑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 같습니다. 초대형 악재 하나는 일단 조금은 사그라든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안팎에는 여러 복잡한 악재 요인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 5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는데, 먼저 제시된 것은 비트코인이 2020년 11월 이후에 이 최저 주봉 종가 마감을 겨우 면했지만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제시가 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몇몇 분석가들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먼저 크레더블 크립토는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움직임이나 더 큰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낮은 변동성을 볼 수 있다라면서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닥터 프라핀 역시 비트코인이 3분기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주간 강세 다이버전스가 포착된 것이 긍정적인데, 결국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프라피 블루의 경우에는 지금이 진짜 바닥이라면 비트코인은 지금 25,000달러에서 26,000달러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라며 추가적인 바닥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양반 전망은 앞서 여러 번 짚어봤었지만 프라피 블루는 비트코인이 14,000달러에서 16,000달러 구간까지 바닥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이 아직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크레딧 스위스와 도이체 방크 등 주요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인 샘손 모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200주 이동평균을 훨씬 밑도는 한도 아래로 내려왔다. 만약 크레딧 스위스나 도이체 방크가 파산하고 금융위기를 촉발하더라도 비트코인이 훨씬 더 하락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 비트코인의 리스크 해치 역량 가능성에 방점을 더 찍었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는데, 9월에만 채굴자들이 매도한 물량이 8,500개, 8,500 BTC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채굴 수익이 사상 최저 수준인데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건 흥미로운 시나리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분석가이자 경제학자인 알렉스 크루거는 아직 안도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은 축하의 이유가 아니라 재앙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채굴자들이 수익성 압박을 받을 경우에 또 다른 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그레이스케일 GBTC가 현물 대비 사상 최고 수준의 할인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거론됐습니다. 강세장일 때는 현물 가격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곤 했던 GBTC가 지금은 마이너스 36% 수준으로 할인된 가격 11,33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르클레어는 GBTC가 순자산 가치에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까지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적인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GBTC를 통한 기관 자금의 추가 유입을 기대하긴 어렵다라는 것으로 현재 할인율이 개선돼서 현물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때가 기관들의 진입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약세 상황이 맥스페인 단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분석가 윌리 우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공급량의 60%가 손실을 기록해야 진정한 약세장에서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아직 맥스페인 단계에 다다르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약세장처럼 60% 손실 상황, 공급량의 60%가 손실을 보는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무엇보다 시장의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추가 하락이 마치 불가피한 것처럼 여겨져서 조금 답답함이 커지기도 하는데,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플랜 B는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비트코인 투자는 2015년에서 2016년이었는데
당시 비트코인의 매수가 400달러 수준이었다. 두 번째 투자는 S2F 모델을 발표했던 2018년에서 2019년이었고 이때는 4,000달러 수준이었다. 세 번째 투자는 2만 달러를 오가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 작년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이 어긋난 뒤에 욕이란 욕은 정말 글로벌하게 엄청 다양한 언어로 엄청 얻어먹었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매집하고 있다는 거는 괜히 또 사람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 달러화는 연준이 정책 선회를 한 뒤에 2023년 1월까지 폭락할 것이다. 금과 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미국 달러를 가짜 돈이라고 표현하면서 달러의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연준의 정책 선회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가 D학점 겨우 받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너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자극한 책임이 있다. 긴축으로 선회가 너무 늦었다. 2023년 정책 전망을 담은 점도표로 봤을 때 연준은 긴축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내 생각에 이건 큰 실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멍 때리고 있다가 뒤늦게 긴축 오직 긴축 금리 인상 이렇게 외치고 있는 바보 같은 상황을 대놓고 비꼬면서 비판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